일 끝났다고 생각했지? 근데 왜 다시 연락 올까? 끝났다. 그렇게 생각했지. 눈앞에서 차갑게 돌아서는 그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이젠 정말 끝났구나. 마음속으로 수없이 반복하며 스스로를 설득했을 거야. 더는 연락 오지 않겠지. 다신 날 찾지 않겠지. 이제는 그 사람도 나를 완전히 지운 거겠지. 그런데 며칠 후 혹은 몇 주 후 갑자기 아무 예고도 없이 톡 하나가 툭 도착해. 잘 지내. 손에 들고 있던 폰을 놓칠 뻔했지. 심장이 쿵 내려앉고 머릿속은 하얘져. 눈물도 나고 화도 나고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기대했던 그 연락이기도 했지. 근데 말야, 생각해보자. 왜 갑자기 연락하는 걸까? 분명 먼저 끝내자고 한 건 걔였잖아. 말도 안 통하고 지쳤다며 나를 등졌던 그 사람. 근데 왜 지금 와서 아무렇지 않게 연락을 해? 이건 단순한 보고 싶어서일까?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한 남자만의 이별 심리 때문일까? 남자는 이별 직후 깊은 감정으로 아파하지 않아. 그 순간만 보면 진짜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 이별한 지 하루도 안 돼서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SNS에 사진 올리고 새로운 사람 만나는 척, 심지어 너랑 헤어져서 속이 다 시원하다는 말까지 던지지. 근데 그건 진짜 감정이 아니야. 그건 감정의 마취 상태야. 마치 수술 직후엔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남자는 이별하고 나서 당장엔 그 상처를 못 느껴. 자유가 마냥 좋은 것 같아. 친구들도 옆에 있고 보고 싶다 말하지 않아도 되고 연락할 의무도 없고. 근데 그 마취는 길어야 몇 주야. 그 마취가 풀리는 순간 남자는 진짜 아픔을 느끼게 돼. 그땐 이미 넌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중이고 조금씩 너 자신을 회복해가고 있지. 반면 그는 비로소 허전함과 고요한 외로움을 마주하는 거야. 침대에 혼자 누웠는데 내가 없다는 게 확 다가와. 밤늦게 내 목소리 듣던 게 사라졌고 습관처럼 하던 연락도 끊겼고 그제야 깨달아. 아, 나 진짜 끝난 거구나. 그리고 그제야 진짜 후회가 시작돼. 이건 단순한 미련이 아니야. 남자에게 이별이란 뒤늦게야 감정이 폭발하는 폭탄 같은 거야. 처음엔 아무렇지 않은 척 터프하게 굴어도 시간이 지나면 속이 무너져 내리는 거지. 그리고 그 감정을 어쩌지 못해서 툭 연락을 던지는 거야. 잘 지내. 딱 이 세 글자에 온갖 감정이 숨어 있어. 너 지금 행복하니? 혹시 다른 사람 만나는 거야? 혹시 아직 나한테 마음이 남아 있어? 그 한 문장이 그의 후회, 외로움, 불안, 그리고 미련이 다 섞인 그 남자만의 SOS 신호야. 그래서 그가 다시 연락한 이유? 절대 단순하지 않아. 그리움 하나로는 그 용기를 못 내. 남자는 자존심 강한 존재야. 하지만 자존심보다 더 큰 게 바로 상실감이야. 처음엔 너를 잃은 줄 몰랐던 거야. 근데 이제서야 알게 된 거야. 내가 생각보다 더 깊이 너를 사랑했었구나. 그래서 돌아오는 거야. 늦었지만 자기 감정이 뭔지 깨닫고 이제서야 그 감정에 솔직해지는 거지. 자, 여기서 질문 하나. 그 연락 받아야 할까? 그의 말 뒤에 진심이 있는 걸까? 아니면 단지 외로움의 습관적 반복일 뿐일까? 이건 아직 시작이야. 이 남자의 심리, 자격지심, 익숙함의 중독, 후회의 구조, 그리고 돌아왔다고 해서 받아줘야 할지에 대한 기준까지 우리는 지금부터 천천히 그 남자의 속마음을 하나하나 파헤쳐 볼 거야. 다음 이야기, 그 남자가 말하진 않지만 품고 있던 자격지심의 정체에 대해 들어볼 준비됐지? 이단락 자존심이 아니라 자격지심이었어. 그때 그는 참 차가웠지.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면서 이별을 선언했어. 넌 너무 완벽해. 난 내 옆에 있으면 작아지는 기분이야. 혹은 내가 널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 듣는 순간엔 그 말들이 너무 황당했지. 무슨 헛소리야?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건데? 근데 그 말들 잘 생각해봐. 그건 사실 그가 느낀 열등감의 고백이었어. 다만 그는 그걸 자존심 상해서 제대로 표현할 수 없었던 거야. 남자는 사랑을 하면서도 자격지심을 느낄 때 스스로 무너져. 말로는 널 지켜주고 싶다 하면서 정작 내가 강해 보이면 두려워져. 넌 계획도 있었고, 감정 조절도 잘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만하고, 무엇보다 그에게 기대지 않아도 단단한 사람이었어. 그게 그의 자존심을 긁은 거야. 그는 남자로서 인정받고 싶었는데 내가 너무 단단하니까 자기가 작아졌다고 느낀 거야. 너는 사랑해서 옆에 있어준 건데 그는 그걸 부담으로 느낀 거지. 마치 나는 너만큼 멋진 사람이 아니야. 내가 너한테 뭘 해줄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들었을 거야.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점점 뒤로 물러나. 처음엔 연락이 줄어들고 나중엔 데이트도 피하게 되고 결국엔 너한테 상처 주는 말들을 툭툭 던지게 돼. 넌 너무 내 스타일이랑 안 맞는 것 같아. 우리 그냥 안 되는 것 같아. 이 관계가 날 좀 지치게 해. 이런 말들 들을 때 너는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 사랑해서 한 행동이었고 그를 위해 노력했던 모든 순간이 오히려 부담이 됐다니 그 말 한마디에 너의 모든 헌신이 부정당한 느낌이었을 거야. 하지만 그가 던진 말들은 절대 전부가 아니야. 그 말 뒤에 숨은 진짜 감정은 바로 자격지심이었어. 그리고 그렇게 등을 돌린 그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걸 깨달아. 내가 못나서, 내가 약해서 그 사람을 놓쳐버렸구나. 그땐 몰랐어. 너의 따뜻함이 얼마나 큰 힘이었는지. 내가 아무 말 없이 건네던 작은 배려, 지쳤을 때 내민 커피 한 잔, 무거운 말 대신 건네던 짧은 안부. 그 모든 게 그에겐 지금 더 아프게 다가오고 있는 거야. 왜냐고? 이젠 옆에 없으니까. 그 모든 게 사라졌고 그 모든 걸 다시 받을 자격도 이젠 자신에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남자는 다시 돌아오려고 해도 망설여. 왜냐면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자격지심 때문이야. 내가 감히 다시 연락해도 될까? 그 사람은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을 만났을 것 같아. 혹시 또 상처 주게 되면 어쩌지? 그는 이런 생각에 빠져 수십 번 연락을 썼다 지웠다 하면서 그냥 잘 지내. 란 말조차 못 보내는 거야. 너에겐 그가 비겁해 보일지 몰라. 하지만 그 속엔 너무나 깊은 후회와 두려움이 있어. 그걸 표현할 방법도 모르고 자기 마음을 설명하는 능력조차 부족한 남자. 그래서 도망치는 선택을 했던 거야. 결국 그 이별은 자존심 때문이 아니었어. 오히려 그 반대야. 너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너에게 맞지 않는 자신이 미웠기 때문에 스스로 등을 돌린 거야. 그리고 이제서야 깨달은 거지. 내가 감히 내 옆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걸 몰랐던 거야. 그의 후회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 하지만 이건 이제 너의 선택이야. 그가 돌아와도 그 사람은 과연 그 자격지심을 이겨낸 사람인지 그걸 확인하는 게 진짜 중요한 문제겠지. 다음 3단락에서는 그 남자가 왜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결국 너를 잊지 못하는 이유, 익숙함의 중독에 빠지는 남자의 심리에 대해 더 깊게 파고들 거야. 계속 들어볼래? 3. 다른 사람을 만나도 결국 너한테 돌아오는 이유. 그는 헤어진 지 한 달도 안 돼서 다른 여자랑 웃고 있었지. SNS에 올라온 사진, 같이 먹은 음식, 비슷한 장소, 비슷한 표정. 처음 봤을 땐 눈을 의심했을 거야. 저게 뭐야? 우리 추억이 고작 이 정도였어? 이렇게 쉽게 잊고 이렇게 빨리 새 사람을 만나. 화가 나고 서럽고 그리고 너무 허탈했을 거야. 하지만 알아. 그가 진짜 그 여자를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 그건 그냥 너와의 기억을 지우기 위한 몸부림이었을 뿐이야. 남자는 이별 후에 자신이 빈자리를 얼마나 견딜 수 없는지
그제야 깨달아. 처음엔 잘 산다고 착각해. 자유를 만끽하고 밤늦게까지 놀고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마음껏 사는 것 같아 보여. 근데 그건 진짜 자유가 아니야. 그건 너 없는 삶을 견디지 못해서 억지로 채우는 가짜 자유야. 그래서 누군가를 급하게 만나. 그건 사랑이 아니라 대체제야. 진짜 감정이 아니라 익숙함을 잊기 위한 행동일 뿐이지. 왜일까? 왜 다른 사람을 만나고도 결국 너를 생각하게 될까? 그건 사랑은 사람을 통해 배우는 감정의 언어이기 때문이야. 너랑 함께했던 그 시간 동안 그는 사랑을 배웠어. 내가 웃을 때 어떤 말을 해야 했고, 내가 울 때 어떻게 다가가야 했는지, 내가 말 안 해도 뭘 원하는지, 몸으로 익혀버렸지. 그게 그의 사랑의 언어가 됐어. 그건 오직 너를 통해 형성된 감정의 패턴이야. 그런데 갑자기 낯선 사람과 새로운 감정을 시작해보려 하니까 그 모든 감정이 맞지 않아. 농담을 해도, 예전처럼 안 웃고 배려를 해도, 예전처럼 고마워하지 않고 메시지를 보내도 너처럼 반응해주지 않아. 그는 헷갈리기 시작해. 왜 이렇게 어색하지? 왜 이렇게 맞지 않지? 그러다가 불현듯 깨닫는 거야. 아, 내가 찾는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 아니라 이미 떠나간 그 사람이었구나. 여기서 중요한 건 그가 돌아오는 이유가 너무 보고 싶어서가 전부는 아니라는 거야. 사실 그건 익숙함의 중독이기도 해. 매일 내가 만들어주던 리듬, 잠들기 전 마지막 대화, 아침마다 나누던 짧은 인사, 사소한 걸로 다투다가도 결국 풀리던 그 방식.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야. 그의 정서와 감정을 안정시켜주는 너만의 방식이었어. 그 익숙함에서 벗어나면 남자는 감정적으로 불안해져. 그래서 그걸 다른 사람한테서 억지로 복사해보려 해. 하지만 복사는 원본이 될 수 없어. 너의 말투, 눈빛, 리듬. 그건 그에게 하나의 감정 공식처럼 남아있어. 그래서 결국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야. 너를 찾고 싶어서가 아니라 너 없이 감정이 안 맞기 때문에. 이건 단순한 미련이 아니야. 그는 너와의 감정 구조에 중독된 상태야. 너와 있을 때만 편안했던 그 안정감. 그걸 다시 느끼기 전까진 아무리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채워지지 않아. 그래서 돌아와. 이미 내가 누군가와 새로운 삶을 시작했을지도 모르는데도 어쩔 줄 몰라 하며 다시 연락을 해. 왜냐고? 너 없이 그는 제 감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모르게 됐거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가 돌아왔다고 해서 그게 사랑의 증거는 아니라는 거야. 그건 때로 외로움의 반사작용일 수도 있고 스스로를 되찾기 위한 착각일 수도 있어. 그러니 그가 돌아왔다고 설레지 말고 진짜 중요한 건 그가 너 없이 성장했느냐야. 그가 익숙함을 그리워한 건지 너라는 사람을 진심으로 다시 대할 준비가 된 건지 그건 곧 다음 이야기에서 확인해봐야 할 부분이겠지. 다음은 후회한다고 다 돌아와도 되는 건 아니야. 진짜 후회와 그저 이기적인 감정의 차이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자. 4. 후회한다고 다 돌아와도 되는 건 아니야. 갑자기 연락이 왔지. 잘 지냈어? 너 생각이 나더라.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심장이 잠깐 멈춘 것 같았을 거야. 기다렸던 연락이었을지도 몰라. 이제라도 그가 진심을 깨달았다는 사실이 왠지 모르게 가슴을 울컥하게 했겠지. 근데 잠깐만. 그 말 한마디에 너의 모든 눈물이, 너의 모든 기다림이 사라지는 건 아니야. 후회한다고 다 돌아와도 되는 건 아니거든. 그가 후회하는 건 맞아. 하지만 그 후회의 방향이 문제야. 진짜 후회는 내가 너에게 어떤 상처를 줬는지에 대한 통찰이 있어. 근데 많은 남자들은 그게 아니야. 그냥 혼자 있는 게 외로워서, 다른 사람은 너 같지 않아서, 너와 함께일 때가 편해서,
그런 이유로 돌아오고 싶어 해. 그건 자기 감정에 대한 후회일 뿐, 너를 향한 존중에서 비롯된 건 아니야. 그가 널 얼마나 외롭게 만들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는 말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밤을 눈물로 버티게 했는지. 그건 모르면서 그냥 미안해 한마디로 되돌리고 싶어 하는 거야. 이런 후회는 너를 위한 후회가 아니야. 그저 자기 마음이 괴롭기 때문에 스스로를 위로받고 싶은 감정의 투정일 뿐이야. 쉽게 말해, 내가 힘드니까 너라도 있어줘. 이런 심리야. 사랑이 아니라 의존. 책임이 아니라 회피.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무너지면 안 돼. 그가 후회하는 건 맞지만 그 후회가 행동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건 단지 감정 소모에 불과한 반복이야. 진짜 후회하는 사람은 변화한다. 말이 아니라 태도가 바뀌고 그저 보고 싶다 말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달라지겠다는 의지가 보여. 이전처럼 연락만 하고 예전처럼 아무렇지 않게 다가오는 건 진짜 사랑이 아니라 그저 예전에 내가 알던 널 다시 이용하고 싶다는 이기심이야. 너는 물건이 아니야. 필요할 때 꺼내 쓰고 질릴 땐 밀쳐둘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많은 남자들은 너를 기억이 아니라 소유로 착각해. 자신이 떠났고 자신이 원하면 다시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착각. 그 착각을 깰 수 있는 건 내 단호함이야. 그러니까 묻자. 그가 후회한다고 해서 넌 정말 그 사람을 다시 믿을 수 있겠어? 그 후회 속엔 책임이 담겨 있니? 미래가 담겨 있니? 아니면 단지 외로움과 습관을 견디지 못한 감정의 찌꺼기니?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존엄의 문제야. 내가 아무리 그를 좋아했다 해도 그 사랑이 너를 바닥까지 끌어내렸다면 이제는 그 사랑을 나에게 다시 허락할지를 내가 결정해야 해. 다시는 누군가의 후회에 휘둘려 내 가치를 깎지 마. 그 후회가 진짜라면 그는 시간을 걸쳐서라도 증명할 거야. 그렇지 않으면 그는 또다시 떠날 거야. 이번엔 더 가볍게. 왜냐면 너는 돌아가도 되는 사람이 됐으니까. 오달락 진짜 다시 시작하려면 이 한 가지는 꼭 확인해. 그가 돌아왔어. 이젠 널 놓치지 않겠다며, 내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했다며, 그때는 너무 어렸고 지금은 다르다고 말해. 순간 흔들리지. 그가 그렇게까지 말하니까 진짜 달라졌나? 싶고 혹시 다시 시작해도 괜찮은 걸까? 마음 한구석이 들썩이지. 근데 잠깐 단 하나만 확인해. 이걸 보면 그 사람이 진짜 달라졌는지 아니면 그저 돌아온 건지 알 수 있어. 바로 책임지는 태도가 있는가.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야. 사랑은 책임으로 증명되는 감정이야. 그가 널 다시 만나고 싶다고 말할 땐 다시 행복하게 해줄게가 아니라 이제 내가 내 아픔까지 안고 가볼게라고 말해야 해. 말은 누구나 해. 심지어 거짓말도. 근데 책임은 아무나 못 져. 그건 행동이고 결심이고 시간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말이야, 그가 돌아왔을 때 꼭 물어봐야 해. 내가 떠난 그때의 나를 기억하니?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다시 시작하고 싶다면서 그 책임까지 감당할 수 있어? 이런 질문에 진심으로 대답하지 못하는 남자라면 그는 다시 떠날 준비도 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그 사람을 아직 사랑하고 있는지도 꼭 확인해야 해. 간혹 사랑해서가 아니라 외로워서, 습관이 그리워서 그를 다시 받아들이려는 경우도 있어. 근데 그건 사랑이 아니라 감정의 착각이야. 진짜 사랑은 돌아온 그를 봤을 때 가슴이 두근거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내 삶에 진짜 필요하다는 확신이 들 때야. 그 확신이 없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그저 외로운 마음의 일시적 도피일 뿐. 사람은 쉽게 안 바뀌어. 근데 진짜 후회하고 진짜 사랑하면 바뀌려는 노력을 해. 말이 아니라 일상에서, 감정이 아니라 선택에서.
보고 싶다가 아니라 지켜줄게 해서 확인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그가 돌아왔을 때 내 가슴이 아닌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너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봐. 그 사람을 다시 믿어도 괜찮을까? 그때와는 다르게 나를 진짜 소중히 여길 수 있을까? 이번엔 정말 끝까지 책임질 준비가 된 사람일까? 이 질문에 YS가 아니라면 그건 다시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거야.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 하지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두는 건 상대의 잘못이 아니라 내 선택의 책임이야. 그러니 제발 기억해. 그 사람이 돌아왔다고 해서 넌 무조건 받아줘야 하는 사람이 아니야. 너도 선택할 수 있어. 이제는 누군가의 후회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의 기준에 따라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그 기준의 이름은 바로 너 자신이야. 이 이야기의 마지막은 그가 돌아오는 이유보다 더 중요한 내가 누구를 다시 받아들일 자격이 있는지를 아는 것. 사랑은 돌아오는 게 아니라 지킬 준비가 된 사람과 다시 시작하는 거야. 결국 남자가 돌아오는 이유는 딱 하나야. 자기 마음을 진짜로 깨닫고 나서 그걸 인정할 시간이 필요했던 거지. 그 후회가 진심이라면 다시 시작할 수도 있지만 그게 단순히 외로움 때문에 온 거라면 또다시 똑같은 일이 반복될 거야. 그러니까 너도 그 사람이 돌아왔을 때 그 마음이 진짜 변했는지 꼭 확인해 봐야 해. 너는 어떻게 생각해? 댓글로 너의 생각을 알려줘.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은 연애 심리 얘기 가지고 올 테니까 기대해도 좋아.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 그럼 너의 사랑이 행복하길 바랄게. 고마워. 다음에 또 봐.